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 일단 헤드라인 넘버 기준으로는 지표 호조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의지를 더 자극할 만한 재료인데 지표가 좋으니까. 근데 뉴욕 증시,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 벌써 5거래일째 상승이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거는 뭐 자타공인, 우리 주린이분들도 너무나 다들 뻔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요즘 뭐 딸기값부터 우유, 햄버거, 그리고 하다못해 김밥 가격까지 다 1.5배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일단 시장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이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부풀려진 통화량으로 인플레이션이 온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은 통화량을 걷어들이든가 소각시키든가 아니면 유동성을 뭐 줄이는 긴축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비만으로 체력은 떨어져 있는데 몸집만 커져 있다. 그럼 무조건 이제 영양분 공급 줄여가지고 살 빼야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반면에 그게 아니다. 통화량 증가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서 인플레이션이 버블처럼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경기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수요가 강한데 지금 각국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다. 근데 이거는 유동성 버블로 인한 게 아니라 급하게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또 다른 의견이란 말이에요. 일단 연준의 입장은 요 앞에 전자의 분석대로 통화량 과잉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이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7%대 상승은 이거는 진짜 이런 우려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수치니까 아무튼 거기 대비해서 긴축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고, 주식시장은 이제 여기 상당히 좀 짜증 섞인 신경질적으로 주식을 막 투매하면서 반응을 했죠. 이게 이제 1월 중순부터 일단 지금 뭔가 아리송한 반등이 출현한 2월 초까지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분석,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세가 강해가지고 경기 민감재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 수요를 따라줄 만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종의 성장통이라, 그러니까 무릎이 성장통으로 인해서 조금 부은 건데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항생제하고 근육 이완제를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즉 연준이 지금 이걸 잡겠다고 인위적인 통화 긴축 처방을 쓴다면 오히려 성장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건 일단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다시 자생력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경기는 결국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이 나온다면 연준은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를 명분이 약화되는 거니까 양적 긴축이 양적 완축 정도의 어감으로 조금 이제 톤 다운되고, 어차피 금리는 이제 올려야 될 사이클에 왔으니까 금리 인상은 하되 보다 좀 느긋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막 그 인플레이션에 쫓기듯이 막 그렇게 막 내달릴 필요는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 증시는 실보다 득이 더 큰 경제 성장 강화에 반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낙관적인 반대의 가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말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70년대 부산항 같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미국의 가장 큰 항구가 LA 롱비치 쪽 지역인데 하도 뭐 병목 현상이다, 뭐 하역 인원이 없어서 배가 주변에서 뱅뱅 도는 데만 며칠 걸린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게 마린 익스체인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LA 롱비치 항구 주변 25마일 이내에 정박을 못하고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앵커링, 그 다음에 아예 닻을 내릴 차례도 안 돼가지고 항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로이터링, 여기다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계류 중인 벌스, 이 세 가지 형태의 선박이 83척으로 최근 들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결과에서 결정적으로 진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로이터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항구 주변에 접근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도착을 해도 활주로가 안 나면은 위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이런데 이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그 로이터링 선박이 거의 없었던 게 2021년 8월 이후로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인력난이 피크아웃인가? 거기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첫 신호가 출현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대로 계속 물류 차질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서두를 명분도 조금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의외로 고용지표 호조에도
이거를 역설적으로 연준의 긴축을 자극할 재료로 보지 않고 의욕적으로 반등을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하방 포지션, 숏 커버링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착시 효과를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겠다는 오픈 포지션이 아니라 미리 공매도 쳐놓은 거를 청산하면서 상승한 그런 클로징 포지션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는다. 사실 이번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 RE100 있잖아요.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RE100 이미 작년부터 다 다뤘고 설명도 여러 차례 했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금 쉽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평행이론 차원이 아니라 원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산당은 정책보다 목숨 거는 게 프로파간다고 실익보다 중요한 게 원래 남한테 관심받는 이벤트라고 이미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당장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잘하면 베이징 올림픽 중간에 터뜨리거나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이슈 선점은 아니고 이슈 후점 정도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제목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죠. 지금 말이에요.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 나왔고 또 고용지표 잘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해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고 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CPI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연준 3월 FOMC 금리 인상 40일 앞둔 이 와중에 갑자기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에서 그것도 주말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키콜 바이, 키 이게 핵심이라고 할 때 키, 그 다음에 콜 이제 콜은 금융시장에서 뭐로 쓰이는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바이 그러니까 좋은 단어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 개 쌉찐 매수 추천? 이거 너무 천박한가? 하여튼 이거 이제 딴 종목은 몰라도 이거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꼭 사라. 키콜 바이 이 리스트에 삼성전자를 편입했습니다. 목표가도 기존의 10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지난 1년 동안 진짜 우리 그 10만전자 선봉장 역할을 맡아온 골드만삭스 뭔가 어감부터가 좀 부유하잖아요. 골드만삭스 거위 배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 골드 만삭 스님께서 이거 특정 종교 비하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 드립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일찌감치 컨빅션 리스트 요거는 CL이라고 하는데 어맛 이건 사야 해 이거 있잖아요. 이런 매수 확신 종목에 삼성전자 넣어놓고 목표가도 일찌감치 10만 7천 원으로 설정해 놨다가 작년 말에 10만 3천 원으로 조금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10만 원으로 좀 더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UBS에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때다라고 무슨 경매시장에서 경쟁하듯이 그래? 그럼 우리는 원래 골드만이 제시했던 10만 5천 원 부르고 우리는 여기다가 키콜 바이 필수 매수 콜했다 이걸 외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UBS에서 이제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 그놈의 겨울이 온다고 막 그렇게 외쳐댔던 메모리 쪽 디램 비트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인정한다. 그리고 역시 올해 1분기도 디램하고 낸드 각각 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램의 경우는 2분기부터 계약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키콜 바이, 그러니까 필수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보고 또 하반기의 디램 수익성 회복은 특히 이제 최근 스마트폰에 대폭 상향된 예상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익성의 경우는 2022년에도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우리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4조 7천억에서 13조 4천억으로 약 9% 정도 하향하지만 2022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2% 상향 조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키콜 바이로 제시한다고. 거기다가 주주 배당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비록 이번에 특별 배당은 안 나왔지만 향후 2년간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기존 추세를 상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온갖 연기금 중에 포트폴리오 비중 1위가 다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면 이제 다 우리한테도 안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연기금을 또 욕할 게 없는 게, 나는 분산 투자한다고 삼성전자, 현대차, 애플, 테슬라를 샀어. 그거 똑같이 국민연금에서도 들고 있고 연기금 다 그대로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분산 투자냐 이거죠. 제대로 된 분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추락하는데 연기금이 왜 출동 안 하냐고 말이야. 연기금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데 이럴 때 받아줘야지. 그거야말로 주식을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직접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만약에 들어갔다 연기금 물리거나 손실나면 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UBS에서 이렇게 갑자기 골드만삭스를 의식하듯이 경쟁하듯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삼성전자 외국계 목표가 UBS가 앞에 보시는 10만 5천 원, 골드만삭스 10만 원, 크레딧 스위스 11만 5천 원, 맥쿼리 증권도 11만 5천 원, 다이와 증권도 11만 5천 원, 노무라 증권이 11만 원,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이죠. 10만 5천 원, UBS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HSBC 10만 5천 원, 모간 스탠리 9만 5천 원. 겨울이 온다고 그렇게 윈터리스 커밍만 했다가 겨울이 뭐 숄튼드 된다고 했다가 어쨌든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9만 5천 원으로 지금 외국계 삼성전자 목표가 중에서는 제일 낮지만 그래도 9만 5천 원입니다. 어쨌든 요즘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사에서 저를 찾는 곳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 증시 확실히 센티멘트가 꺾였구나. 이제 진짜 확실히 이제 고점은 지났구나. 그럼 앞으로 본격적인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이 찾아올까 어떨까, 주린이분들도 고민이 좀 많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투자 성과가 시장 수익률을 또 하회했고, 특히 신규 투자자 60%가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복권적 종목 선호, 그리고 과잉 확신, 또 하나가 단기 군집 거래. 복권적 종목 선택은 뭐 말 그대로죠.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데 복권 사듯이, 야 이거 대박, 응? 뭐 아니면 도, 그러다 이제 백도 나와가지고 한번 물리면 한 20년 갑니다. 그 다음에 과잉 확신은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과도한 확신으로 과잉 거래가 유발된다는 건데, 사실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공부를 하면 누구나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정말 사이비 종교 교리만도 못한 소리.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기 군집 거래 역시 여러 사람이 다 그 뻔한 지식과 정보를 똑같이 공부하니까 전부 그냥 특정 종목 몇 개에 다 쏠리고, 이렇게 쏠림이 있었던 후에는 항상 개미들이 피를 본 사례가 많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에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대체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해라, 메타버스하고 NFT는 이제 대세가 된다, 이런 거 떠들고 다닐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거기 다 뭐 카카오, 위메이드,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올라탔다가 앞으로 가기는커녕 폭주 기관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쓸리고 다치고 막 불행해진 사례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진짜 뭐 좋은 경험했다고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게, 과거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2년 전에 그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막 대유행 와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반토막 날 때, 야 좋다, 좋은 기회다, 바겐세일이다, 원래 주식은 공포에 사는 거야, 이러면서 전략적으로 나서가지고 주식을 막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이제 공포에 산 다음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조정 오고 막 날아갔다가 바닥인가 이제 했는데 더 떨어져서 지하 150m 안반수 맛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정말 무덤덤하게 괜찮아, 오랜 세월 버텨가지고 결국 수익을 내는 이 사람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인격체입니다. 이걸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사이코야. 일종의 다중인격 장애고 바이폴라, 정신병자예요. 일반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삼성전자 와 바겐세일이다 하고 8,000원에 샀던 사람이 작년에 96,800원까지 버티다가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후행적으로 보면 다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시장에서 막상 그 참여를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후 편향을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그 장사치들이 많죠.
책팔이, 영상팔이, 펀드팔이, 종목팔이, 단톡방에 뭐 회원팔이 등등. 이 사후 편향이란 거는 과거의 우연한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걸 자신의 어떤 영웅적 스토리로 재구조화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투자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어떤 사고의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미리 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배달을 갑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우리가 매일 동등한 선상에서 하루의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정보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입니다. 내일 2월 7일 월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은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완전히 끝났고 했으니까 뭐 일부 목금 붙여가지고 쉬는 분들 계셨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방역 일부 강화 개시일입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 6종 중에서 스터디 카페하고 독서실,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그리고 학원 요 3종 방역 수칙을 강화한대요. 앞으로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 운영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발 좀 학원은 좀 놔두세요. 애들 좀 공부하는데. 이어서 내일 월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추경 심사 예정입니다. 일단 여야 둘 다 지금 추경 규모는 14조 원으로 확대하는 건 합의를 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하고 예산안 처리 방식 등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내일 열리는데 민군 기술협력 성과 발표회 겸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위성, 드론, 사이버, 보안 이쪽. 그리고 내일 월요일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개시가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다음 범부처 민군 협력으로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 방안 논의가 내일 있습니다. 민군 협력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 이거 이제 도심항공교통 UAM까지 들어가고 이제 여기 정찰기부터 정찰 위성 드론 다 민관 협력으로 이어서 내일 과기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로 도약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 내일 민군 기술협력 이 테마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육군 훈련소 조리 로봇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엽니다. 이제는 훈련소 그리고 군 취사 시설, 조리 여기 이제 로봇이 투입됩니다. 이제 로봇 활용 분야 엄청 넓어지고요. 저는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군도 이거 해당되면은 진짜 이때는 AI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이 획기적으로 군에도 한번 도입되겠다. 더 이상 뭐 이런 기술 면에서 낙후된 군은 이제는 장군들이 모가지 날아가니까 어떻게든지 크게 속도를 붙이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고용부에서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고요. 중대재해법 관련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공장, AI 지능형 로봇, 3D 산업용 프린팅 등등. 내일 월요일 복지부에서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서는 식기 세척기 세제 비교 정보 생산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현지 시간으로 2월 7일 미국과 독일 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하는데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 공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종식, 그리고 향후 경제 협력과 안보 증진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원전의 친환경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관련해서 요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독일도 이제 냉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통일을 했던 나라고 우리나라 통일 전략에 있어서 자꾸 이제 어떤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이 되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다시 이제 친환경 발전 수단으로 원자력이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게 같이 논의가 돼서 뉴스 플로우에 장식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내일 2월 7일 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 나오고 중국에서는 1월 차이신 종합 PMI 그리고 역시 외환 보유액이 발표됩니다. 요즘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공장을 안 돌려서 그런가 공기가 그렇게 쾌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12월 경기 동향지수, 1월 외환 보유액 역시 공개됩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신용, 독일은 12월 산업 생산 나옵니다. 독일이 이제 유로존 최대 제조업 국가인 건 잘 아시죠? 그리고 내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의 경제통화위원회 참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지난해 말까지 긴축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추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졌다고 금리 인상은 최소한의 선택사항이라고 매파적 기조로 선회를 했죠. 자, 내일 2월 7일 월요일 증시 일정 보겠습니다. 아셈스가 신규 상장합니다. 아셈스는 친환경 접착 소재, 플라스틱 재료 만드는 회사고 코스닥에 상장하죠. 그 다음에 내일 인카 금융서비스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게 이제 GA라고 그러죠. 독립보험대리점. 여기서 보험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영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30개 정도의 손보사, 생보사, 보험상품 비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또 이거 인카 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형님들 인스타에서 또 외제차 사진하고 또 많이 또 홍보하고 다니시겠네요. 내일 2월 7일 월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 마지막으로 읊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칠성, 롯데렌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퓨처넷,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스카이라이프, KCC글라스, 미국에서는 타이슨푸즈, 해즈브로, 암젠, 에너자이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